시설원의 그루스 안혜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여 현장에 와 있는데요. 이 부여 현장은 충남도 다리평 스마트팜 사업 70% 보조 사업이죠. 이 온실에 보면은 칩고가 굉장히 높죠. 6m를 졌어요. 칩고 6m 75가구로 5동 5연동으로 지었고, 일반 딸기 벤치 시설로 통배지로 이렇게 천평 타이트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주스를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서 약 3만 주 가까이 제식이 될 거고, 지금 보시면 앞에 이제 작업동과 격리를 시켜놨고 완전 1차 생산에 재배 포커싱이 되어 있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제언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야, 확실히 고가 6m니까 우리 포천딸기 힐링팜보다 너무나도 개방성도 좋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가 높다 그래서 냉난방이 잘 안 잡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적 공간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공기 중에 온도와 습도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둔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작물 재배할 때 가장 안 좋은 거는 핏기를 치는 거거든요. 환경재해 면에서. 단동 온실 같은 경우는 추워질 때 확 추워지죠. 그럼 온도가 뚝 떨어지겠죠. 그때 난방이 가동이 될 거야. 그러면 온도가 금방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농가에서는 난방이 가동될 때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니까 금방 잡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온도가 피크를 치는 겁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 환경재해 면에서 작물에 굉장히 안 좋고 열 효율 자체도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가 높다는 얘기는 최적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죠. 온도가 떨어지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민감도가 둔하기 때문에 작물 면에서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있다. 또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만약에 철원 지역이고 포천 지역의 영하 20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낮에 외부의 일사량이 한 100W에서 200W/스퀘어미터가 들어오면 복사열에 의해서 금방 올라갑니다, 온도가. 그래서 이 넓은 최적에 금방 올라가는 온도가 그만큼 금방 식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재해 면에서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이 따뜻한 공기를 가다두고, 이거를 에너지 스크린 77%면 보온율이 한 6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온도를 잡아주고 해를 받아주고 하면서 적정 시기에 당엽보온으로 닫아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래서 환경재해 면에서는 정답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본인의 시설에 맞게끔, 그 지역에 맞게끔 세팅을 하시면 돼요. 부여 현장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최적화 설계를 한 거예요. 칩고 6m로 올렸고요. 다겹 한 장에 55%짜리 pH 그 스크린이 하나 들어갔어요. 그리고 양렉, 렉피니언 창이 들어갔고, 렉피니언 창은 당연히 역창과 정창을 개별 제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ICT를 통해서 풍향, 풍속,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에 대한 희망 온도차, 이런 걸 가지고 비례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대형 확산팬을 또 썼어요. 약 300W가 넘는 40에서 60m까지 밀어줄 수 있는 굉장히 큰 공기 유동에 대한 그 용량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대형 확산팬을 통해서 작물에 맞게끔, 뭐 예를 들면 작물이 요구도가 이 위에서 0.2m/s에 대한 산들바람 정도의 요구도가 있다. 아니면 엽채와 같이 좀 센 바람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줘야 된다. 내 작물에 맞게끔 유동팬에 대한 유속과 풍량과 용량들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소형 팬을 여러 대 들어갈 수도 있고, 대형 확산 팬을 소규모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팬에 대한 위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최적화 설계를 하셔야 돼요. 부여 현장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는 천평 온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ICT 관련된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고, 트러스 구조 같은 경우는 구조 검토가 나온다 그러면 트러스를 안 다는 게 낫습니다. 트러스가 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골조율이 높아져서 그늘이 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좌우 방식으로, 예인 방식으로 이제 커튼이 닫히고 열리는데, 전후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작물에 그늘이 지는 부분이 직교가 돼요. 불균형이 일어나지만 해를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면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밴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면이나 하중 때문에 전후 방식을 채택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와이드 스팬의 어떤 온실들은 이렇게 좌우 예인식으로 대부분을 설치를 해요. 이런 부분들도 시공비와 연계가 되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굉장히 견고하게 잘 지어졌죠. 브레이싱도 75각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위쪽과 아래쪽에 브레이싱이 받쳐주고, 까치발, 중방 받침대. 고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2.9T 구조적으로 이제 내재 규격으로 딱 설계가 된 온실입니다. 해도 너무 잘 들고 농사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이 환경 자체가 너무 좋고, 딸기 같은 경우는 4.5에서 5m까지 올리는 걸 좀 추천을 하고, 토마토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한 6m 이상을 권고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네덜란드도 그렇고 반밀폐형으로 이제 고를 올리는 추세다 보니까 고를 올렸을 때에 대한 환경 제어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점,
이 부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겨울에 난방비 걱정하시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작물 잘 길러서 12월, 1월, 2월에 딱 3달 난방을 하거든요. 이때 나오는 난방비는 하루 매출로도 커버가 됩니다. 힐링팜 요번에 영하 20도였던 제일 추웠던 12월에 난방비가 2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200만 원이면은 딸기 한 60kg면은 200만 원 매출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가 3만 원 이렇게 팔았으니까. 난방에 대한 걱정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 주난방이 전기난방이 아니고 만약에 등유난방이다. 이랬을 때는 이 온실에 대한 용량과 맞게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등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최저가 설계하고 이 온실 규모에 따른 난방부하 계산해가지고 적정 전력이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작물이 어떤 게 됐든 간에 거기에 맞게끔 최저가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온실 관련된 거 시설 자문이나 컨설팅, 견적 의뢰, 시공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우리 그린팜스 글로벌로 접수해 주시면 바로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